계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조항을 마련한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보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요, 여러 가지 이제 계약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보면 이런 조항들도 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권리 의무, 그죠? 권리 의무를 양도하는 걸 금지하는 거. 권리와 의무를 양도를 금지한다. 이런 문구를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의 그 상대방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뭡니까? 여러분하고 체결했던 계약,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상대방으로 보면 여러분한테 받을 돈, 그죠? 채권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버리는 경우죠. 그럼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은 빠지고 제3자와 여러분이, 그죠? 계약의 주체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양도를 금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 나중에 우리 보면 채권을 양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채권을 양도할 때 보면 우리 보면 양도인은 여러분의 채무자가 될 수 있겠죠. 양수인, 그걸 또 그 채무자를 거래하는 사람, 제3 채무자는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고요. 기존의 계약자였던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채권 양도에 대한, 그죠? 계약을 하는 게 맞지만 그걸 그렇지 않고도 뭐 여러분이 빠지고 양도인과 양수인 둘이서 뭐예요? 채권 양도 계약을 맺고 그걸 갖다 여러분한테, 제3자인 여러분한테 양도 통지가 오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 받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형식적으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보면 계약서에 보면 양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다. 그럼 양도가 무효가 되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양수받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겠지만, 근데 혹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이 없는 상태였다. 계약이 없었다 그러면 채권 양도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채권 양도 통지, 확정일자는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이 채권 양도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죠? 잘못하다는 어땠습니까? 기존의 채무자는 여러분의 채무자에 빠져버리고 여러분과 뭡니까? 양수인, 새로운 사람 간에, 그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뭡니까? 채권, 그죠? 이 채권에 대한 이 계약에 대한 뭡니까? 권리, 의무, 양도 금지를 특약을 맺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을 빼고, 그죠?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끼리 채권 양도 금지를 했어도 뭡니까? 특약을 쓰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꾸로 이제 생각하면 여러분이 채권 양도를 갖다 이제 상대방한테 여러분 계약자 때 받는 경우 있죠. 여러분의 계약자가 보면 이제 부도라든지 부실의 염려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부실 채권을 갖다, 그죠?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채권 양도를 받는데, 그거 받을 때 보면 기존에, 그죠? 양도인과 제3 채무자 간의 기존 원 계약서를 보면서 거기 권리 의무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 안 맞는 게 좋죠. 왜? 나중에 받더라도 결국 여러분이 또 다툼이 있을 거고, 다투다 보면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은 패소로 갈 염려가 있죠. 그렇지만 보면 실무적으로 보면 그런 걸 따지기 어려울 경우가 많죠. 왜? 급박한 단계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양도인과 제3 채무자가 맺은 계약서를 갖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받아버리지 양수인이. 받아서 그걸 갖고 뭡니까? 양도인의 이름으로 뭐예요? 채권 양도 통지를 갖다가 확정일자 있는 거 세 불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 우체국 하나 고객, 그죠? 양도인. 근데 그 사람 걸 갖다 우리가 대리해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이걸 받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뭡니까? 아예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런 계약서가 있으면 그지? 권리 의무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고 뭡니까? 아예 미연에 방져버리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계약에서는.